우리 지금 3차,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일반적인 3차, 4차 방정식 말고 약간 특수한 애들, 특별한 친구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풀어야 풀리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158쪽과 159쪽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애들 있죠. 이렇게 x 4제곱이랑 x 제곱이랑 상수항, 그러니까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식을 우리가 예전에 복 2차 식 이렇게 배웠습니다. 복 2차 식 인수분해하고 이럴 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는 0을 붙여줬기 때문에 복 2차 방정식이 됐죠. 복 2차 방정식이 됐고, 얘는 예전에 복 2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복 2차 식이구나 싶으면 무조건 이겁니다. 이렇게 치환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영아, 이렇게 치환하면 이 식이 뭐가 돼? x제곱 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는 0이죠. 그쵸? 자, 얘도 똑같은 거니까 얘도 일단 그렇게 시작해 볼게. 자, 승우야, 이거 이렇게 치환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 오케이. 자, 둘 다 치환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겨. 준영아, 여기 봐야지. 정신 차려야지.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준영아? 모르면 안 되는데. 혜원아, 무슨 차이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하나는 어, 일생이는 그쵸. 하나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은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1, 4의 풀마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x 값을 구해버릴까요? 자,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4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대문자 x가 원래 뭐였다? 소문자 x제곱이었다.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x제곱이 4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제곱이 4인데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가 뭐란 얘기니? 뭐죠?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허수 단위 i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냥 i라고 하면 안 되고 풀마 i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리고 자, x제곱이 4가 됐으니까 이건 x가 뭐예요? 풀마 루트가 왜 나와? 그죠? x제곱이 4니까 x제곱이 2가 되는 거죠. 풀마 2.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근이 따라라락 나오는, 자, 요런 것이 보기차 방정식 중에서 쉬운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딱 돼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막히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옆에 있는 친구죠. 옆에 있는 친구는 치환까지 했는데 치환하고 보니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인 거예요. 예진아, 이럴 때 어디를 건드리는 거죠? (2차항) (1차항) 상수항 중에 어디를 약간 건드리죠? 1차항을 건드리는 거야. 1차항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방법입니다. 기억나니? 이거 보기차식 할 때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x제곱이고 여기 뒤에 플러스 1인 게 그대로 있다면 여기 몇 x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윤아, 몇 x가 여기 있어야 돼? 그렇죠. 플러스 2x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여기가 x밖에 없었는데 플러스 2x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 맘대로 x를 하나 더 해준 거잖아요.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지. 그치? 그래야지 위에 줄과 아래 줄이 똑같은 식이 되면서 앞에 있는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준 거죠. 요 단계가 어려운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고비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가운데가 플러스 2x여도 되지만 마이너스 2x여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완전 제곱식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뒤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2x로 맞췄으면 여기가 플러스 3x가 오게 되죠. 왜냐면 그래야지 이 위에 줄과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여기 3x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뜨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면서 반드시 이 뒤쪽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게 맞춰 주셔야지 풀립니다. 그죠? 일단 몇 문제 더 풀어보면서 이 가운데 숫자 찾는 것들을 조금 더 훈련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 되니까 자, 앞에 있는 거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요 단계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문자 x 자리에다가 다시 원래 거 x제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영아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지? 뭘 쓸 수 있는 모양? 또 만약에 이런 거 만나면 어떡해? 합차잖아. 이것도 합차 아니야?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앞에 괄호의 제곱 빼기 제곱이 있으니까 아 이거 합차 공식 모양인 거예요. 그럼 합차 공식 모양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써줍시다. 이렇게 써줍시다. 자, 민서야 여기 뭐가 들어가겠니? 뭐라고요? 좀 크게?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서는 요 제곱 말고 얘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로는 그렇지. 요렇게 인수분해 돼. 그쵸. 요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식들을 풀 거니까 풀기 편하게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순서를 살짝 바꿔가지고 1하고 x하고 순서를 바꿔서 여기를 x라고 쓰고 여기를 1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뒤에도 앞에를 마이너스 x라고 쓰고 뒤에를 플러스 1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각각의 2차 방정식을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그럼 요 각각의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얘도 근해 공식, 얘도 근해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근해 공식을 2번 써서 최종적인 답을 찾는 자 그런 것이 보기차 방정식 중에 어려운 패턴의 문제인 거예요. 마무리 해볼게요. 요거 근해 공식 쓸게요. 앞에 거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써야 되겠죠. 요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도 2분의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써주고 네, 그렇게 해서 얘는 근이 4개가 나왔는데 4개가 전부 다 무슨 근이에요? 다 무슨 수들이에요? 대답 좀 해줘. i가 붙어있잖아. 주영아 무슨 수야? 허수. 허근만 4개가 나온 거죠. 허근만 4개. 아까 옆에 문제는 요거는 허근이었고 요거는 실근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거는 허근 2개, 실근 2개, 얘는 허근만 4개. 이렇게 갖는 방정식이었다. 자, 지금 요 과정이 어려운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잖아요. 요거를 잘 보면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90번에 4번을 한번 해보는데 4번은 지금 치환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잖아, 그렇지? 4번 문제 얘기하는 거야. 4번.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x제곱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 자리에 몇 x가 있어야 될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2x가 있어야 되죠. 그게 플러스 2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x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x로 갔을 때 자 그때 이 뒤에가 뭐가 돼요? 여기에 올 거하고 여기에 올 거하고 둘이
합쳐서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x가 이렇게 와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4x라는 숫자가 풀이하기가 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놓고 또 이렇게 앞에 3개 완전 제곱식 만들고 뒤에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합차 공식. 자, 이 과정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또 풀이 해주겠습니다. 자, 저희가 똑같이 했나 한번 보세요. 일단 처음에 치환을 하죠. 얘를 x제곱을 x로 치환을 해가지고 아까 한 거 똑같이 하면은 x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2x였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x.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요 타이밍에 이제 요 앞에 거 완전 제곱식으로 가져야 되니까 라지 x 빼기 1의 제곱이고요. 이 뒤에 거 마이너스 4x 그대로 놓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대문자 x를 소문자 x제곱으로 바꿔줘라.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x제곱 빼기 1에 다시 제곱. 그 다음에 이 부분은 4x제곱이니까 4x제곱은 4x제곱이라고 냅두지 말고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그치? 이렇게 써줘야 우리가 얘하고 얘를 가지고 합차 공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밑줄근 요놈 제곱 빼기 요놈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x제곱 빼기 1에다가 2x를 더한 거랑 x제곱 빼기 1에다가 2x를 뺀 거랑 요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계산하기 좋게 이게 자리 바꾸자 그랬죠. 자리 이렇게 바꿔주면은 2x 빼기 1이 되겠네. 여기가 플러스 2x 빼기 1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 빼기 1. 그래서 얘도 근해 공식, 얘도 근해 공식 하면 되겠지. 이왕이면 짝수 공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 써주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이 친구도 똑같이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을 쓰시면 1 풀마 루트 1 플러스 1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하고 1 풀마 루트 2하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준영아 뭐라고 부른다? 네,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뭐 시험 문제 풀이하거나 풀다가 이런 방정식을 딱 만났을 때 주용아 이거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기차 방정식이요 라는 대답은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네, 이름을 불러줘야, 이름을 붙여줘야 우리가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이제 159쪽에 있는 애는 조금 더 복잡해요. 되게 약간 복잡해. 얘만 넘어가면 뒤에는 할만합니다. 얘가 좀 복잡한데, 자, 이것도 이제 앞쪽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요런 형태로 생겨 있는 거. 얘는 어떤 형태냐면 가운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38이라는 요 개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죠. 그죠? 플러스 5 플러스 5 한 칸 더 가면 플러스 6 플러스 6 대칭을 이루는 애예요. 요렇게 대칭 구조를 띠고 있는 방정식을 혜원아 뭐라고 부른대? 상반 방정식 요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상반식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인수분해 할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자, 거기다 는 0을 붙여서 이제 상반 방정식이 됐어요. 자, 얘도 풀이 과정을 암기해줘야 돼요. 앞에 보기차식처럼 이런 애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 과정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얘를 푸는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뭐냐면 이거 전체를 자, 이걸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x제곱으로 나눠주면, 자, 맨 앞에 있던 애는 6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얘는 뭐 되니?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은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x제곱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짝을
요 친구를 요 친구하고 짝꿍으로 삼으시고 요 친구하고 짝꿍으로 삼으시고 얘가 지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칭 관계에 있던 애들끼리 짝이 돼가지고 그 짝끼리 모아주세요.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랑 모아주세요. 모아주면 6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초록색 두 개 모아주면 플러스 5 괄호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이 요 붙어있는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주홍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까 보기차 방정식 풀 때는 x제곱을 x로 이렇게 치환하고 풀었죠. 보기차 방정식은. 그럼 이 상반 방정식도 지금 여기서 치환할 타이밍이거든요. 민서야 뭘 치환할까? 맞아요. x 더하기 x분의 1 얘를 우리가 뭐 대문자 a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어제 특강하면서 한 거죠. 얘가 a야. x 플러스 x분의 1이 a야. 그럼 이거 뭐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건 뭐죠? 맞아. 얘를 전체 제곱해주고 나서 마이너스 2 한 게 얘죠. 맞지? 곱셈 공식 변형.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애를 a로 치환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a를 통째로 제곱한 다음에 2를 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환을 한 식을 밑에다 써보면 6이 이렇게 분배되겠죠? 6이 분배되니까 6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하고 얘하고 만나서 마이너스 12가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되니?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해야 돼.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를 5하고 10으로 놓고 싶은데 5의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놓는다면은 밑에는 어떻게 주면 되죠? 앞에는 2 주고 3 주면 어떻게 돼? 20하고 15가 되니까 그치? 부를 20에다가 요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잘 인수분해 해봤더니 2a-5 그리고 3a 플러스 10은 0 요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용아 a가 뭐란 얘기?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0.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a를 찾은 거지 아직 x를 찾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돼요. 자 a가 2분의 5라는 건 요게 a였잖아. 요게 a였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5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저 두 개의 식을 풀어가지고 x값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까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배운 방법대로 풀 수 있을까요? 전준영 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맞아요. x도 곱하고요. 이왕이면 2까지 다 곱해버려요. 그러니까 2x를 곱해주세요. 2x를 곱해주시면 맨 앞에 게 2x 제곱이 되고요. 자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x 곱했으니까 5x가 되겠죠. 자,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죠? 그럼 풀면 되지 뭐. 1, 2에 2, 1에 마마 이렇게 풀면 되니까 주용아 x가 뭐 나왔어? 플러스 2 또는 2분의 1.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요 놈도 혜원아 얼마 곱하고 시작할까?
마이너스는 굳이 안 붙여도 괜찮죠? 3x를 다 곱해주시면 3x 제곱이고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0x가 됩니다. 그쵸? 그럼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줄 거니까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 보면 1, 3에 3, 1에 풀풀이 됩니다. 예진아 x는 요렇게 풀리는 거. 그쵸? 자, 요것이 상반 방정식이에요.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야 라는 순서를 어느 정도 외우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딱 만났을 때 풀기는 어려워요. 이 순서를 까먹어 버리면.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이 풀었던 과정을 잘 참고하면서 밑에 문제 중에서 자, 191번 문제 중에서 2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191번에 2번. 자, 요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이거 191번에 2번. 답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은, 마이너스 3 풀마 2루트 2 또는 2분의 1 풀마 루트 3i. 요렇게가 해거든요. 자, 위에 거랑 똑같은 순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혜원아 맨 처음에 뭐 하면서 시작한다? x제곱으로 나눈다. 그쵸? 나눈다. 자, 나누면 예진아 어떤 식이 만들어져? 그렇지. 자, 요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민서야, 여기를 순서를 어떻게 변형시키자? 요걸 맨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 그렇지. 자, 요렇게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치환이 들어갈 건데 서진아, 얘를 우리가 대문자 a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는 얘를 어떻게 한 거였죠? 제곱해주고 뒤에 뭐 붙이면 해주고 요거 그쵸?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 붙이면 얘가 만들어진다. 또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면 맨 앞에 a제곱 나오고요, 5a 나오고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1, 6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a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가서 a가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1이다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고, 그러면 요 놈부터 보면 요거는 양변에다가 x만 한 번씩 곱해주면 되겠죠. x 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1, 요거는 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주용이 근해 공식 1 마이너스 4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뭐로 쓸 거야? 3하고 i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요것도 x 곱해주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6x. 자,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하윤이 근해 공식 1분의 마이너스 3 9 빼기 1이니까 8이죠. 8이면은 꺼내면 2루트 2로 꺼내지겠네.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렇게 두 쌍, 그러니까 총 4개의 해가 나온 거고요. 요 해는 지금 앞에 2개는 허근, 뒤에 2개는 실근. 그죠? 그래서 2개의 허근과 2개의 실근을 갖는 4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한 장에 걸쳐서 한 게 보기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 그래서 특별한 순서를 좀 기억해줘야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이 페이지 문제들이 막히면 이 페이지를 좀 복습하고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0으로 갈게요.
이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필수 예제 5번을 보시면은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그럼 뭐 고민할 거 있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일단 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A가 찾아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대입해야죠. 그쵸? 집어넣어야죠.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승우가 한번 불러줘.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A. 그쵸. 요것이 0이 돼야 되니까 얘를 잘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이네요. 그럼 A가 얼마니? 2인가? A가 2입니다. 자, A가 2니까요. 이 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A가 2니까. 자, 여기다가 A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이다. 자, 이런 3차 방정식 만들어지죠. 그럼 이거 풀면 되잖아, 이제. 그지? 이 3차 방정식이 완성됐으니까 이거 풀면 되는데, 자, 3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이런 거 풀 때 처음에 뭐예요? x에다가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미 내가 근을 하나 알고 있잖아요. 얼마를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넣어볼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지.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지. 그치? 이미 근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근으로 조립제법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니까 빵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뒤에 것만 이제 풀어가지고 나머지 해 찾아주면 되겠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당연히 근해 공식 한번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줄 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나머지 두 근해 곱을 구하라 그랬네? 그럼 뭐 끝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아니야. 그치?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면 그게 답 아닌가? 그치? 준영아,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얼만데? 전준영씨?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생각나나요?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그럼? 3.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었지, 그치? 네, 그래서 지금은 두 근의 곱이 필요한 거니까 두 근의 곱은 바로 6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처음에 그냥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그러고 나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3차 방정식을. 자, 밑에 문제 볼게요. 필수 예제 6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이고요. 이 4차 방정식에 근을 두 개를 알려줬어요. 두 개. 그럼 예진아, 둘 다 뭐 해야 돼? 둘 다 대입해야지, 그치? 맞죠? 자, 민석 하나 불러줘.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죠, 그쵸? 자, 서진이도 하나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서진아?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 쓰면은 이게 A 플러스 B가 얼마니? 0인가요? 그죠? 자, 밑에 식에서는 A 이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면은 A 마이너스 B가 4가 됐네요.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 딱 보면은 뭐 둘이 더하고 빼가지고 해가지고 풀면 되죠. 둘이 더해버리면은 2A가 4니까 주용아 A가 얼마?
둘이 더해. 두 식을 더해. 아, A가 2죠. B는 얼마? 마이너스. 자, 그러면 주영이가 써봐. 이 처음 4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 4차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는 거죠? 4차 방정식 풀 때 조립제법 몇 번 해야 되니? 3번 하나? 그쵸. 4차 방정식에서 조립제법 한 번 하면은 1차랑 3차가 되죠. 그럼 이 3차를 가지고 또 한 번 조립제법 하면은 1차랑 2차가 되죠. 그죠? 그럼 2차, 마지막 2차식은 인수분해 해도 되고, 근해공식 써도 되고. 그래서 조립제법을 2번을 할 건데, 우리는 이미 이 4차 방정식의 근을 몇 개 알아요? 이미 2개 알죠? 이미 2개 아니까, 조립제법을 어떤 숫자로 할지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1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자 개수들만 잘 써가지고 1, 마이, 1, 2, 마이너스 2. 자 조립제법 합니다. 승우야 얼마로 먼저 할까? 얼마? 2? 1, 그치?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1로 먼저 조립제법을 하면은 1, 1, 마 1, 마 1, 0, 0, 2, 2 하고 0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얼마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로도 하면 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2, 0 요렇게. 서진아 뭐 급한 일 있어요? 집어넣자 핸드폰.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된 결과를 써보겠습니다. 예진이 한번 불러봐. 얘부터니까 x-1, x 플러스 1, 그리고 남는 식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조립제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럼 그때 나머지 두 근의 합, 당연히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근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말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근해 공식 쓰거나 이럴 거 없이 그냥 여기에서의 두 근의 합이 답인 거잖아요. 뭘까요?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니까 크게 말해, 크게. 2, 그치, 2. 맞죠?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 필수예제 6번하고 똑같은 순서의 문제가 193번입니다. 193번. 역시 또 이 과정을 잘 보면서 193번 한번 따라서 풀어봅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93번.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하는 게 처음 할 일이니까 주용이 불러봐. 마이너스 1 대입한 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 A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순서대로 불러줘. 처음부터.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A A 3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게 는 0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하고 B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1은 A 마이너스 B가 되나? 아니다, 1이 아니다. 3인가요? 그쵸? 3은 A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어요. 2를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2 플러스 B는 0입니다. 자, 승우야, 얘는 정리했더니 뭐 됐어? 8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0. 그쵸, 8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0. 좋아요. 자, 그럼 이 두 식이 나왔으니까 이 두 식을 가지고 B를 소거하면 되겠네. 둘이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둘이 더해버리겠습니다.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7이 9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준영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여기다 다시 이렇게 집어 넣어보면은 B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4차 방정식이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돼서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4차 방정식에 민서야 실근을 이미 2개 알고 있어요. 얼마? 마이너스 1이랑 2. 그러니까 이 두 숫자를 가지고 뭐 해주면 된다? 조립제법을 2번 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립제법을 1, 3, 3, 1, 마이너스 6 해서 자, 마이너스 1로 먼저 해주시고 4,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6, 0이고요. 또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2로도 조립제법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6,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주용이가 해볼까? 마지막에 나머지 두 근의 곱이니까 나머지 두 근의 곱 3이요. 그렇죠. 요 끝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말하는 거니까 3이 되겠죠. 3. 자, 이렇게 풀리는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161쪽. 자, 161쪽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말했어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여러분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3차 방정식이. 그러면은 얘는 중근을 갖는 건가요? 안 갖는 건가요? 응? 안 갖는 건가요? 중근을?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요렇게 생겨버리면 이때는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이거는 x 값이 1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3번이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3중근이라고 불러요. 3중근. 그치?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세제곱은 아니라도 제곱이 붙어있는 상황이면은 이때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이라는 애는 제곱이 붙어있으니까 2번 중복돼서 나온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이 바로 중근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은 그냥 실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처럼 완전 제곱식이 한 쌍이 나오게 해봐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일단 얘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2차 방정식이면 중근 갖는다 그럼 뭐 쓰면 돼요? 그냥 2차 방정식이면 민서 무슨 식 쓰면 돼? 판별식 그냥 쓰면 되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에서는 뭐 판별식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주영이 듣고 있니? 3차 방정식 뭐가 없어? 중근이. 중근이 없으면 중근을 갖도록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거? 중근은 있어. 근데 무슨 식이 없어? 2차 방정식은 중근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뭐 허근 갖는다 이러면 뭐예요? 중근이면 0. 뭐가 무슨 식이? 제곱 x제곱 내가 1월 달에만 이걸 한 100번 얘기했을 텐데 무슨 식이? 서로 판별식이요. 판별식이.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있잖아. 근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은 뭐가 없을까? 판별식이요. 판별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일단 근을 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근을 하나 끄집어낸다는 거는 여기다가 뭐 P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마찬가지야. 무조건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가 우린 하나 찾아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P 같은 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들어가 있는 게 더 쉬워요. P가 없어지게 만들면 되거든. 자, 딴 거 보지 말고 P만 봐봐. 자, 여기 지금 2P가 있고요.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2P가 있는데 결국 이 X가 2P에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X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2P랑 뒤에 있는 2P가 0이 될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쵸? 그러니까 P가 없어지게 만들어 보면 결국 이 식 전체도 0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가 사라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해봐요. 그럼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1에 2P에 마이너스 2P에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했으니까 준영아 어떤 인수를 지금 뽑아낸 거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했잖아. 마이너스 6 있잖아, 그지? x는 1 아니 x 플러스 1 그리고 남은 식이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 자, 이렇게 됐죠? 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요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미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뽑아냈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요놈 빼고 이 뒷부분 있잖아. 이 뒷부분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 나오고 요 뒤에서 중근이 하나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얘는 중근을 갖지 않아. 요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지 않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두 개 갖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가 가진 마이너스 1과 여기서 나온 근이 또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겹쳐도 이것도 중근 아니야. 그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리해 써볼게. 자, 우리가 지금 이 뒷부분 요 뒤에 있는 요 2차식을 fx라고 잠깐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f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 fx는 0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처럼 가려면 얘가 그냥 얘 자체로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하윤아, 여기다 뭐 써버리면 될까 이때는? 그쵸?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써버리면 돼요. 그치? 그럼 판별식 쓰면은 D는 1 마이너스 8P인가요? 그죠?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그럼 P값 얼마 나와? 8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요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P값이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fx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는 거야. 나머지 뭐 하나 더 갖겠지. 근데 그 나머지 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만 여기서 가져주면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얘가 갖는 거랑 합쳐지면서 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요것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니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시면 f-1은 1 플러스 1 플러스 2p 이게 0이죠. 그럼 p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두 개의 P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을 끝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자, P가 8분의 1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P가 8분의 1이면 자, 이 끝에 부분이 뭐가 되냐면 얘가 4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끝나냐면 x 플러스 1 앞에 붙어 있고요. 이 뒷부분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뭘 가져? 중근을 갖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근을 가졌으니까 P값이 8분의 1인 거 오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확인해 볼게요. 자, P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1, 2의 풀마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1이 있었는데 뒤에 괄호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결국 x 플러스 1이 두 개가 되고 x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주용아, 이때는 어떤 중분을 갖는다?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지고 추가로 또 하나 더 갖는 건 뭐예요? 2라는 근 하나 더 갖고 어쨌거나 이때도 중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서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중근 갖는 거랑 이 근과 이 근이 겹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푸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패턴의 문제 또 풀어볼게요. 194번. 자, 이 페이지에 194번 문제 요거 보면서 풀어보시고, 그래서 결국 이 필수예제 7번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입니다. 자, 194번 풀어보세요. 위에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해보면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얘가 얼마 내면 0 되는가를 찾는데 K가 힌트가 된다 그랬잖아. 다른 거 보지 말고 K가 들어가 있는 데만 봐요.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봐. 그러면 얘네 둘이 0 되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될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X에 1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넣으면 나머지 것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조립제법 할 때 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요렇게가 같이 지금 상수항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한 덩어리로. 자, 그러면은 1로 조립제법 하면은 1, 2, 2, K 플러스 2, K 플러스 2, 그리고 0 되죠. 요렇게. 이렇게 조립제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x 마이너스 1 뽑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아까랑 똑같이 설명해 보면 요 부분을 fx라고 했을 때, 자,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 첫 번째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 요 부분 자체가 중근을 갖는다. 근데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누가 봐도 얘가 1이어야 되죠. 왜냐면 요게 중근을 가지려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k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물론 판별식은 0이다로 풀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fx는 0이다라는 요 방정식이 앞에서 나온 근 1이라는 근을 같이 갖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1을 근으로 갖는 경우, 근으로 갖는다. 자, 그러면 결국 f1이 0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f1이 0이라 그러면 f1은 1 더하기 2 더하기 k 더하기 2인데 얘가 0인 거니까요.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놈과 요 놈을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답이다 라고 풀면 되겠다. 그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목표치가 162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뒤에 이거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칠게요. 162쪽에 우리 활용 문제. 이 RPM 책은 진도가 얘랑 이게 조금 엉켜 있어가지고 RPM 책은 숙제가 많지 않고요. 개념 원리 책만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164까지가 숙제고요.
RPM 책에서는 85하고 86 한 장입니다. RPM은 85, 86. 그리고 그 81쪽에 보면 RPM 81쪽에 보면 오늘 배운 문제가 딱 4문제 있거든요. 보시면 그 보기차 방정식 2문제 있고요. 상반 방정식 2문제 있어요. 81쪽에. 그래서 여기서 딱 4문제. 오늘 배운 거 4문제. 그거랑 85, 86 이렇게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8번 풀고 마칠게요. 자 정육면체가 하나 있는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cm씩 늘렸습니다. 자 가로는 원래 정육면체의 한 변에 비해서 2cm를 늘렸고요. 세로도 원래 정육면체의 한 변에 비해서 2cm를 늘렸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했냐면 높이는 4cm를 줄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세 개를 곱한 게 243이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네 셋을 곱해요. 곱하면 x 플러스 2가 2번, 그리고 x 마이너스 4가 1번, 이렇게 곱해진 게 243입니다. 이게 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푸나? 일단 전개시킬게요.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4니까요. 자, 243을 넘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개시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전개하면 x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4x제곱. 그럼 x제곱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써볼까?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에다가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6인데 얘가 넘어오죠. 그럼 마이너스 200 얼마니? 16이니까 259인가? 이렇게 되죠. 야 이거 조립적 부편. 1이나 마이너스를 택도 없고요. 힌트는 이 끝에 있는 요 숫자의 무엇 중에 약수 중에 찾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는 259라는 숫자의 약수가 지금 궁금해요. 근데 259 해보면은 이거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에요. 6의 배수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 7로 나눠보면 7로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7인가 하고 x자리에 7을 넣어보면 0이 됩니다. 0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7로 조립제법을 해줄 거고, 사실 7을 집어넣어가지고 0이 된다는 걸 찾는 순간 x는 그냥 몇인 거야? 7인 거야. 7. 그쵸? 이거 말고는 사실 이거보다 더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될 만한 값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7 넣으면 0 되네? 그러면 답은 7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거의. 그치? 근데 나는 끝까지 풀어보고 싶어. 그러면 7로 조립제법 해보는 거고, 사실 요걸 답으로 쓰셔도 괜찮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념 원리는 164까지, RPM은 여기고요. 오늘 보강은 62부터 70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같이 듣고 싶은 사람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날은 또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날 테스트 있다 그랬죠. 목요일날 시험 볼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시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